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사실 상담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활동이 필요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발견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또 회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뤘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작은 담벼락들이 좀 무너지고 정말 아이들한테 통합적이고 의미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4가지 방안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고를 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좀 높이고 활동의 가치를 높이는가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섹션이 남았는데요. 지금 아마 PPT를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은 좀 사실 좀 앞쪽으로 좀 가주시고, 예, 저희는 굉장히 왔다 갔다 버라이어티하게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주제는요, 청소년 심리에 관점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트라우마의 이해와 관리를 통한 활동과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임재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PPT니까 박수 한번 주실까요? 예. 네, 트라우마에 관한 부분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번에 그 여러 사고 때문에 많이 여러 문매를 맞았던 안전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담당한 분야는 정책 기획하고 정책 개발 분야를 제가 담당하면서 한편으로는 트라우마 심리 이해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을 2가지를 했습니다. 경영 HRD 쪽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전공한 게 정신분석 치료하고 심상치료 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 사람 정체가 뭐냐 이러실 것 같아서 예, 현재 한 38분인데 좀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런 틀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요. 전체적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4번째 선생님들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육성하시고 지도할 때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예, 위에가 좀 잘렸네요 보니까. 트라우마는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트라우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대형 사건이나 사고에 관련된 부분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왕따는 대형 사건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라우마 이해와 심리치료 방법론이라는 책을 최근에 한 3월 달에 발간을 했는데요.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고. 근데 다행히 삼육대학교에서 이제 상담 심리학과 친구들한테 아마 심리학 쪽에서 그 트라우마를 별도로 이렇게 교육하는 쪽은 없을 텐데 삼육대에서 최초로 이제 트라우마 이해와 치료 방법 이래가지고 교과목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따가 그러면 트라우마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임병장인가 하는 친구도 총 들고 저희 동료를 죽였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뭐냐면 세월호 피해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바로 디스오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목이 아파서 병원 가시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 감기 때문에 왔다고 자기가 진단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의사하고 저는 한치의 그 의심도 없이 똑같이 감기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치료 방법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디스오더라는 개념이 저는 인저리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트라우마 입은 거죠. 네, 그렇게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오더로 바로 가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우리 뭐 조금만 애가 뛰면은 그냥 ADHD다 이러는데 사실 진단이 집중도 검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폭력성 검사 따로 있고 몇 가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몇 가지만 보면 TV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저건 ADHD다, 아스파거다 막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오셨어요? 뭐 우울증 때문에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 그러면 그때부터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뭐 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울하지 않을 건지를 무지하게 배웠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럼 치료 방법은 뭐냐? 건강하게 우울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우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현실인데 그 치료 방법이 안 되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치료가. 그래서 이 PTSD는 아주 작은 사건, 아까 얘기한 왕따 아니면 조그마한 접촉사고에 의해서도
그동안 누적됐던 트라우마나 아니면 속상했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다. 그게 그 사람한테는 트라우마 형태로 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정적 사건, 그 사람한테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성인 중독자들이 나오는데 청소년기에 중독된 친구들 결국 청소년이 커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너랑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아들이 하는 게임하다가 아빠가 더 심해졌다는 뭐 그런 얘기도 성인이 자제력이 있다는 것은 순전히 저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건데 여기 이게 제목이 또 잘렸는데요. 책을 좀 잠깐 참고해 주시고요. 강박장애가 그거죠. 19도 19 아니면은 숫자를 맞춰야 되거나 이런 것들 여기에 관한 영화가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영화 같은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공격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정확성인 거. 그래서 오로지 공부해라, 철저히 해라, 아빠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이들한테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숨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애들 뭐 눈 깜빡깜빡하는 거를 뭐 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 제가 중앙부처에서 고위직들을 자주만 오늘도 이제 청와대에서 오신 분들 뭐 회의할 때 앉아 있다가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급하게 왔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여유가 없는 분들을 종종 봬요. 근데 그런 분들은 조직원들을 어떻게 하냐면 구석으로 몰아요. 그래서 막 해요. 그때 본인이 제가 보기엔 힘들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똑똑하다는 그 이제 판단의 기준이 뭘까? 과거에는 그런 어떤 기능주의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고시를 패스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유능한 사람이라고 봤는데 앞으로의 인재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커야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안 시키면 불안하고 시키면은 또 걱정되고 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혼자서는 매우 잘하시는데 일단은 조직을 맡으면 온 조직원을 힘들게 만드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그런 분들하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 그 굉장히 힘들었던 얘기들을 좀 하세요. 이거 아니면 다른 게 없다라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거 해서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만약에 뭐 진급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외받거나 출신 때문에 난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고시를 패스해서 고위공무원이 됐는데 딸을 당하는 거죠. 스카이 대학이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 트라우마 이게 매년 저희가 이제 재해가 벌어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도 군인 공군에 갔다 왔어요. 공군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청소년 결국 이제 거기에 있는 하사 뭐 이런 친구들이 다 20살, 21살 청소년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한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각자 각계 전투를 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군에 들어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제 뭘로 해결해요? 뭘로 해서 술로 해결하고 뭐 운동으로 해결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급이 좀 올라가면 아랫사람한테 해결하고 하고 화내면서 해결하는 거죠. 또 나타나는 게 성추행 같은 게 요즘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발병률은 여기 도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 인구들은 한 5% 보는데 실제 소방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 30%, 40% 무기명으로 하면 60% 가까이 나오고요. 이름 쓰라고 하면 뭐 4%, 5% 나오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공전질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술로 다 해결하는 게 비번날 술 먹고 근무날 근무하고 비번날 술 먹고 또 근무하라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하고 소방 쪽에 좀 많으세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트라우마는 큰 사건 외에 작은 사건도 작은 사건이 본인이 느꼈을 때 큰 거는 큰 거다.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용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우울증으로 볼 건지 트라우마로 볼 건지 되게 애매해요. 그러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얘를 그럼 트라우마를 할까? 하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우울이 더 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 진단만 해놓고 나중에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치료 방법은 없어요. 햇빛 쬐라, 뭐 뛰어다녀라, 사람들 봐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의사나 상담가 고전에 공부할 때 그런 분들 만나서 느낀 게 저 얘기는 나도 하겠다. 저거를 특진료를 받아? 괘씸하네 하면서 이제 나왔었는데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좀 써보세요. 그런 경향성이 지금 현재 생긴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카테고리로 묶어버리면요 굉장히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의존 중독, 어딕션에 관한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하루에 술을 석 잔씩 먹는 부부가 와서 저한테 상담할 때 부인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남편은 아니라고 술 좋아하는 거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소방서장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좋은 취미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판집에서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하루에 3잔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안 드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안 돼요. 왜? 잠을 못 자요. 그럼 졸리면 우린 졸리면 어떻습니까? 졸리면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면 자고 고프면 먹어야 되는 그 정상적인 기능에서 술을 거치지 않으면 잠으로 못 가는 의존성이 생기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문항이 20개 중에 12개 해당되는 중증이고 경증이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조절을 능력이 깨지신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랬더니 몹시 불쾌하시면서 그 다음 다 오셨어요. 자, 근데 이게 그거죠. 요즘 청소년들 스마트폰 사용 못하는 거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제가 뒷부분에서 핵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상담은 저희가 이제 아까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도 있지만 세상 사는데 문제가 없으면 자아 실현하는 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아 실현이 결국은 현재 내가 내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마 청소년 활동이나 지도 이런 것들에서 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보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요. 그래서 지금 군도 그렇고 소방이나 경찰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 전무한 상태에서 가가지고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바로 퇴직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시험 통과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사이코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 정기화할 필요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생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넌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버럴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죠. 왕따 같은 거 해당되고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 학대 받은 거 이런 게 해당되겠죠. 지금 28사단 최근에 또 뭐 2명 사망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그 레질리언스라는 그 탄력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힘들면 나와서 내가 1등 해야 되는데 지금 3등 했단 말이에요. 그럼 뛰어내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탄력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진급 안 되면 자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는 거 마찬가지고 지하철 기관사들도 좀 심각하죠. 하루 종일 어두운 곳만 다니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밝은 데 있다가 터널 들어가기 직전이 제일 무섭대요. 300km 막 그 KTX 같은 것도 그렇고 80km, 90km로 달리는 지하철이 순간 그 고속으로 거기 터널을 들어갈 때 그 공포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고 나면 자기가 그걸 수습해서 싣고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겪고 있는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런 교육을 안 받으니까 어느 쪽이든 가족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으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소방관이나 경찰관 가족 중에 파탄 나는 과정이 꽤 많으세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조국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 보상은 없고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술 먹고 주사 부리는 거 이제 우리는 술 먹고 실수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지난번 중부고속도로에서 차 세워가지고 하다가 뒤에 사고 난 거 TV에서 한번 보셨죠? 화가 나니까 끼어들었다고 차 세워버리는 그런 행동들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요즘 뭐 이렇게 계속 요거 이제 제가 참고로 보여드린 거고요. 세월호 얘기는 뭐 계속 나왔을 거니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교육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케이스도 별로 없고요. 이 사람도 이 레드 드래곤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친구가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죠, 부모한테.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고요. 학대 받으니까 얘가 사이코패스가 됐죠. 나중에 봤더니 가장 자기를 이 등신아 병신아 잘라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자라니까 가장 무서워하는 얘기가 이제 이 친구가 그 얘기가 나오죠, 영화에서. 그러니까 가장 아픈 부분을 평생을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뛰어다니는. 이번에 저기 보셨죠, 군도. 걔가 뭐예요? 계속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너 참 대단하다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막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나라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막 이권 다툼하고 있는 거죠, 지금. 통합된 치료 시스템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예 피마라는 이런 연방 정부에서
아예 그냥 다 떼어냈어요. 떼어내가지고 각각 이 미군 공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육군 연구소 이런 쪽에서 각자 수행하되 오버랩이 돼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서로 견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트라우마는 심리치료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게 계속적으로 10년, 20년 계속 종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가족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구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서 그런 일이 나면 조직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일치가 됐을 때 어떤 치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군들 같은 경우는 다치면 이 사람이 그 조종하다가 다쳤는데 하반신이 불구가 됐는데 그 본토에다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 사람 다쳤다. 어떻게 됐다. 하고 집에다 바로바로 연락해주고 비행기 타니까 기장이 영웅이 탑승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점점 잊어버리는 이런 부분이 이분이 돌아가니까 집을 싹 수리를 해줬어요. 그 지역에서 편하게 사시라고 문턱 같은 거 다 없애준 거죠. 당신이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거 여기 보시는 것처럼 9.11 10년이 지나도 계속 신규 트라우마 환자들을 등록해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이 청소년 쪽에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교육 쪽을 좀 더 활성화하면서 심리치료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치료적 활동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융합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청소년은 정책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담은 상담 정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우리 상담 공부한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정책학 좀 들어봐가서 그 얘기를 좀 했어요. 행정학 좀 들어보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인사조직관리론 좀 들어봐 제발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맨날 100만 원 받고 1대1로 상담해주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빈부격차가 상담에서도 너무 심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 공직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지고 요즘에 이런 쪽에서 많이 뽑습니다. 사람을 9급, 8급 이런 형태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와서 조직을 좀 경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나 상담 활동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회의할 때 보면 저는 좀 중간이잖아요. 공직사회도 이해하고 이쪽도 이해하는데 말씀하고 가면은 현실감 없는 얘기하고 왔다고 뒤에서 쑥덕거리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좀 조직을 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몇 년 경험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시는 게 즉 상담이나 심리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정책을 만드는 그래야 그 세월호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그 뿌리가 있고 좀 흐름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거 트라우마는 평생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 생기면 평생 조심하면서 관리하고 사는 거거든요. 트라우마는 완전히 치료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많이 정상적인 활동으로 가깝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 그 정상적인 활동의 개념은 그 트라우마를 겪기 전 상태를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트라우마 이후에 새롭게 적응하는 모습이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치료에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이거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 개념을 좀 외상 후에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최근에 방재청하고 추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가족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되 상담기관하고 연계해서 이걸 하되 본부에서 계속 트라우마 환자를 발굴하자. 그래서 그 시랜드 때문에 힘드신 분들 아니면 옛날에 뭐 다른 사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환자로 등록하자.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은 당신이 환자인 거를 증명해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옆에다가 소송서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국가하고 맞붙어 싸워 맞짱 뜨는 일이 벌어진 이런 부분에서 아니 그냥 인정하고 치료하면 되죠. 그거를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요게 추진하고 있는데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쪽을 많이 검토 오산 쪽에다가 이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그런 융합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학교 교육에서 트라우마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공부를 시켜서 교육 군대나 아니면 어떤 조직 생활을 하실 때 욕 좀 먹었다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부분 좀 뭔가 좀 탄력성 있게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바뀌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심리적 탄력성 아까 말씀드린 레질리언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라우마는 절대 정신력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융합 얘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 융합을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정학과 교수가 오면 행정학을 가지고 융합을 얘기할 거고요. 심리학에서 오면 심리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건데 자꾸 다른 학문을 조금 들어보셔서 그거를 전체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좀 하셔서 청소년들한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이 트라우마에 관한 지식을 배양을 시켜서 아 내가 현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가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